네, 분수자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어, 토요일 날에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할 여력이 없었고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토요일 날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토요일 날은 한수도 못 잤고 또 거기다 또 뭐 몇 가지 일이 터져가지고 안 좋은 일이 그러고 막 하다 보니까 손님도 많고 정신없어서 방송 못했고요. 일요일 날은 또 아침에 출근하니까 또 갑자기 원래 전자제품이란 거는 그런 건데 튀김기가 고장이 났어요. 예, 이제 이게 소모품이에요. 이 1년 내내 켜놓으니까 튀김기를 사실 저 튀김기가 저희는 전문 치킨점 같은 경우는 투구를 쓰는데 2구를 쓰는데 저희는 그냥 1구를 쓰고 있고 용량도 작아요. 한 12리터 이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저 황학동 벼룩시장 주방거리 가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그냥 그 윗대가리 그것만 대가리만 이렇게 그게 한 가격이 떨어졌더라고요. 1년 전에는 17만 원이었는데 오늘 가서 확인해 보니까 15만 원이에요. 그 델키 제품이 있어요. 델키 제품이 한 15만 원에 나와요. 유사한 제품이. 근데 델키가 일반적으로 업소용 튀김기는 린나이를 많이 쓰거든요. AS가 잘 되고 오래 간다. 근데 이제 델키가 편리한데 업소용으로 쓰기는 부적합합니다. 근데 이제 업소용으로 굳이 쓰면은 그게 가정용은 괜찮은데 1년을 못 가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냥 오늘 사온 것도 고장난 거 똑같은데 딱 1년 정도 쓰니까 고장나네요. 그냥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15만원 주고 샀습니다. 네, 화학동. 저 자주 갑니다. 벼룩시장. 저는 뭐 원래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 오세요. 각도님 어서 오세요. 그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델키를 마음 먹고 린나이를 사야 되나, 델키를 사야 되나 요즘 뜨는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중소 제품. 저희는 이름도 촌스러운 튀김랜드. 상표가 튀김랜드예요. AS도 안 돼. 요즘은요. 예전에는 그 만능 AS맨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연로하셔가지고 점점 사라집니다. 이젠 그런 어떤 만능 AS맨들도 다 사라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뭐 출장비도 안 나와 이거. 뭐 수리해봐야 수리할 사람도 없는 데다가 수리해봐야 뭐 보통 10만원 나오는데 그냥 새 거로 바꾸는 게 낫죠. 어차피 출장비에 뭐 부품 갈고 뭐 이래 보면 비슷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손님이 없네요. 네, 자 745회 억솔타임즈쇼 2023년 9월 18일 인월리 주명 쥐지 인드라 수면중 단식 58년차 CFR 부요의 이든영 성렬영 세훈영 원희룡 김태우 김길선 자두두 김갑진 플리나조 이성모 소다 휘철리즘 기곰 차이나 옵저버 이런 제목입니다. 인드라가 오늘 9시부터 12시까지 화학동 주방거리를 헤매면서 튀김기를 구매했는데 데이터 분석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 시간에 인드라 중시는 미국채가 삭감 모양이 됐어요. 무슨 자코인처럼 급등락을 했어요. 달러 지수 상승, 달러 강세, 원화 환율 하락, 원화 강세인데 원화 강세이면 주시장이 오르는 편인데 기관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기차 등 기술주를 무지장 팔았어요. 그래서 국내 요인은 아닌 것 같고 오늘 밤 나스닥 향방이 흥미롭다. 일단 미 10년물이 올해 최고점에 다시 도달했다.
그래서 미국 재발행 확대 수급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 찌라시들 기레기들의 입장이고요. 미국제 8월 기준 수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미 국채량의 2배 정도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기관들이 장기채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해서 이 갑자기 삭감 모양이 출현한 것은 네 가지 가설을 세웠다. 자금 압박에 견디지 못하는 미 중소은행 하나가 던졌다. 달러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증권가 배우 HSBC가 던졌다. 전세계 선물옵션 투기 세력 중 일부가 주식 단기 작전을 위해 장난쳤다. 단순 데이터 오류 실수였을 뿐이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십니까? 님들 생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저는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둡니다. 일단은 거시경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연준이 금리 동결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지만 점도표로 장난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첫 번째 근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로는 9월 말이 동아시아에서 추석이에요. 쭝꽁은 2주간 쉬고 한국도 한 6일간 쉬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만진다 이거죠. 그래서 추석 전에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추석 전에 급등하면 추석 때 폭락하고, 추석 전에 폭락하면 추석 때 폭등한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추석 전에 폭등하면 추석 때 폭락하고, 추석 전에 폭락하면 추석 때 폭등한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드라가 포스팅을 하자마자 코인 시장이 갑자기 급등했어요. 사실은 오늘 인드라가 1,000만원어치 샀다가 10,000원 남기고 팔았는데, 인드라가 10,000원 남기고 팔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마자 그때부터 폭등하더라고요. 역시 이상하게 인드라가 팔면 폭등해요 더. 저는 아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다 생각합니다. 놔뒀으면 오늘 지금 팔았으면 한 20만원은 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전세계 투기 자금이 지금 개입다. 이거 전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비트코인 차트를 이렇게 저는 일봉 차트, 주봉 차트를 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240분 4시간짜리 차트를 주로 보는 사람으로서 보면 50일 차트하고 200일 차트, 그 이동평균선은 50일선하고 200일선을 보는데요. 지금 50일선까지 왔어요. 도달했어요. 낙관적인 사람은 28.8K까지 간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지금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전 지금이 일단 꼭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쭉 제 생각엔 추석 때까지 좀 가다가 추석 때까지 해서 삭감 모양을 했다가 갑자기 추석 직전에, 아니면은 빠르면은 FOMC 수요일날 발표됐죠. 그때 다시 폭락해서 한 25K까지 25.6K 25.6K까지 간다.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그때 만약에 폭락 한번 오면요, 저는 그때 올인할 생각입니다. 진짜로. 이번이 마지막 폭락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폭락을 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한 10% 이상의 폭락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좀 많이 올라 줘야죠. 어떤 분은 29K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10% 이상의 폭락이 한 번쯤 온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게 저는 25K, 그 업비트 기준으로 한 3,300에서 3,400만 원 한 정도 선까지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그때 되면 그냥 저는 올인할 생각입니다. 그냥. 그리고 한 1년 지켜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다 팔았어요. 한 10,000원 남기고. 네, 그렇고요. 네. 튀기값은 벌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걸 저는 아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 운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먹고 살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장사 안 돼도 장사가 또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근래 이제 지인분도 돌아가시고, 아버님 수술은 잘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돈이 전부가 아니죠.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돈은 사실 뭐 인드라는 어저께 그 얘기했더니 나타샤가 피식 웃는데, 나는 그냥 지금은 일할 만큼 저 나름대로 건강한 편이니까 상대적으로 한 10년 뒤쯤 뒤에 가서는 일하고 싶어도 못 일하겠다. 그때 돼서 한번 진짜 내가 평생 꿈꾸었던 세계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는 움직이지도 못할걸? 그러면서 나타샤가 그래요. 나타샤가 그런 얘기 하네요. 죽는 건 두렵지가 않은데, 아픈 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냥 죽으면 깔끔하게 하루 만에 죽는 게 좋죠. 시름 막 앓으면 자신도 고통스럽고 남들도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땐 깔끔하게 하루 만에 죽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어제도 나타샤하고 회 먹었어요. 회를 일주일에 4번이나 시켜 먹었네요. 그러니까 회 그쪽 하는 데서 아주 신났어요. 저 때문에. 저는 원전 오염수 전혀 걱정 안 하고요. 굳이 걱정한다면은 쭝공의 원전 처리를 더 걱정하지, 반쪽 정원의 원전 처리를 더 걱정하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륙지가 보증했는데 뭘 의심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 맛있게 먹었어요. 회 잘하더라고요. 싱싱하고. 손이 없나봐. 국채금리가 이렇게 모자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름대로 하나 보여주는 뭔가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 비트코인, 저는 뭐 다른 코인 안 봐요. 저는 비트코인만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김태우 강서구청장 국대감독 클리스만 재택근무 3일만형 네옴시티 토트넘 포스 이성모 VOA 워싱턴톡 구의원은 지금 간을 보고 있습니다. 뭐 744의 특별편 국대감독 크리스마 재택근무와 설만형 네옴시티 우연이죠. 뭐 우연. 인드라가 이제 설만형 얘기하니까
이렇게 VOA에서 이거는 한국 VOA가 아니라 미국 VOA 본사에서 한 거죠. 이든영과 설만영 그 사이에 모디 이렇게 나왔죠. 인드라와 VOA가 상호작용했나요? 썸네일에 이든영, 설만영, 모디로 잡아. 이거 너 진지하게 보시면 안 되고 재미로 보셔야지. 너무 또 진지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연이에요, 우연. 그 인드라가 네옴시티 설만영 언급하니까 네옴시티 홈페이지에서도 간만에 네옴시티 홍보 영상 올리네요. 이게 우연이죠, 우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칼융의 동지성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서울시티 투어 말씀드렸죠. 야경이 또 서울에서 시골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한 번쯤 이 시티 투어 이거 한번 서울 시티 투어 하시면요, 이런 거 이게 낮보다 이 밤에 이게 좋다 이거죠. 이명박 대통령 중앙차로제 없었으면 이 투어가 불가능한데요. 여러분이 해외 배낭여행 가면요, 런던 시티 투어, 파리 시티 투어, 뉴욕 시티 투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외국인들이 좋아할 아이템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이거 한 번쯤 반드시 이용할 만하다. 돈값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되었군요. 이제 선거 때까지 인용 자제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이제 될 줄도 알았고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잘하리라고 보고요. 열심히 같이 강서구청 후보에 올랐던 김진선 이런 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쪽에 화곡동 국회의원하고 이쪽 김진선은 저희 동네고. 근데 이제 이 동네에서 또 이렇게 국회의원 노리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막 양창동에서 활약이 컸던 전 한걸레 기자가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일단 그렇고요. 그냥 인들아 얘기했듯이 그냥 그거 하나 하면 끝나요. 이 강수구가 원래 이 반정유당 텃밭인데 그냥 화곡을 마곡처럼 화곡이 마곡된다. 이거 하나 하면 그냥 이깁니다. 김태우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곡이 마곡된다. 어쨌든 저는 좋아요. 지금 그냥 무슨 이석기 좌이파쇼 이석기 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꼴가닥 되졌던 정의당 누구야 노회충 정의당 하여튼 다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저는 좋습니다. 막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무슨 이석기 좌이파쇼 애드가 우리 인드라 앞 동네를 막 청소하고 지랄이야.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열심히 청소해. 아침에 막 교통정리도 하고 그래요. 20년간 그런 꼴을 못 봤어. 저는 진짜로 우리 동네에서 개발이 전혀 안 됐어요. 그냥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냥 당선되니까 선거 때도 얼굴 안 보이더라고. 그런 애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야. 아주 저는 긍정적인 거예요. 김태우 에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동네도 아니고 저 강원도 출신인데 우리 동네에 오신 걸 너무너무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 감독, 다음에 NG다, 포스텍이다. 인드라가 포스 하니까 포스텍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포스 감독인데, 전 몰라도 그냥 호주 출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름이 왜 이렇게 호주인 치고는 이렇게 이름이 어렵나 했더니 그리스 출신이네요. 그리스인인데 호주에 아버지 따라서 일찍 이민을 간 거예요. 예, 원래는 그리스에서 태어나고 호주로 이민 갔고, 호주 감독, 일본 감독, 셀틱 감독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96년인가부터 지도자 생활을 해서 지금 한 25년, 한 30년째 거의 된 거다. 인드라하고 거의 사회생활을 거의 시작한 게 거의 비슷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인드라 결혼 생활하고도 같은. 근데 이제 이 사람 인터뷰를 들어보면 굉장히 철학이 있는 감독이에요. 네. 굉장히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저는 클럽 감독 좋아하거든요. 클럽 감독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무리뉴나 콘테, 그 다음에 그 전 감독이었던 포체치노도 굉장히 감정적인 감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 포스 감독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정이 절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덕장이라고 얘기,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감독 있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감독처럼 덕장인 것은 분명하고, 또한 자신의 철학인 땅 밑으로 공을 만들어야 된다. 공격적인 축구, 이런 것들의 소신이 있다.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손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손뽕 아니에요. 손가도 아니지만 손뽕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손흥민 중심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스 감독 덕분이죠. 어쨌든 냉정한 관점에서 이번 경기도 힘들었지만 역전승을 했고, 근데 역전승이 앞으로도 그 단지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라운드에서는 그 토트넘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도 역전극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리그처럼 EPL이 교체 인원은 5명까지, 그전엔 3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5명이라는 건 선발 선수가 11명이면 골키퍼 제하고 10명인데 절반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즈 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막 이렇게 침대축구 시전하면 그 시간만큼 추가 시간을 준다 이거죠. 길게는 10분까지 더 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다 경기가 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고, 전후반 중반까지는 굉장히 활동성 있는 선수들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장들은 거기에 낄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체에서 노장들이, 경험 많고 임팩트가 있는 선수들이 후반에 투입하면 상대방이 지친 틈을 타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후반 교체 용병수를 앞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승이 많이 등장하고 골도 후반 들어서 더 많이 난다. EPL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더 경기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후반에 역전극도 많이 일어나면 그만큼 더 흥행이 되기 때문에 이 원칙은 계속 지켜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느라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즌 전에 손께 팔아야 된다. 뭐 랩이 지지한다. 이거 젊고 야망이 있는 경력이 미미해도 야망 있는 감독을 선임해야 되고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 해야 된다. 손깨판 자금으로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 손흥민 안 판 것 빼고는 레비가 다 들어준 거죠. 토트넘이 잘 나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윈드라가 그런 얘기도 했죠. 히살리송을 다들 막 까고 뭐 또 난리 났잖아. 애들이 손뽕들이 손뽕이란 미명해 또 자위 파스들이 가짜 뉴스 만들면서 메디슨 까고 히살리송 까고 난리가 났잖아요. 내가 기다려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살리송 골 넣으니까 애들이 갑자기 또 태세 전환해가지고 또 손흥민 위주로 막 감동 드라마 만들고 난 역겨워요. 그런 거 보면 역겹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철학 있는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놀라워요. 그동안 부오나세바가 이제 부오나세바의 약간 지나친 애국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오나세바가 이거 뭐 축구팬 입장에서는 아주 부러운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아마 부오나세바일 겁니다. 돈은 아내가 다 벌어다 주고 이 사람 원래 그 가이드였거든요. 이태리 가이드, 베니스 가이드였는데 뭐 유튜브 조회수 좀 놔주고 이태리 부인이 돈 다 벌고 이태리 부인이 야 너 그냥 여행 다 그냥 다녀 뭐 이래가지고 나폴리도 시즌권 끊고 미넨 경기 무슨 생제르맹전 경기 하다못해 또 덴마크까지 가서 경기 다 보고 벨기에 뭐 스코틀랜드 영국 뭐 축구팬 입장에서는 부오나세바가 제일 부럽겠죠. 근데 부오나세바가 축구 경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딱 뭔가 느낌이 온 거야. 히살리송이 필요해 했는데 골 넣었어. 이런 게 어떤 직감적인 감각인 거죠. 높이 평가합니다. 남들이 다 비난할 때 히살리송에 대한 여론을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히살리송이 답이다 생각했는데 골 넣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저는 여전히 경기력이 중요하다. 그래서는 만약에 토트넘 1년 동안 하이라이트도 안 봤을 정도로 놨는데 당분간은 토트넘 생방을 보기 위해서 인드라 방송을 연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토요일날 방송하면 일요일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기든 지든 토트넘 경기가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아스날 원정과 리버풀 홈 경기 홈 무패 50경기째 무패라고 하는데 좀 냉정한 관점에서 아스날 원정 경기에서 지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다. 그 다음에 리버풀 경기에서도 홈이지만 비기는 것만도 둘 다 비기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긴다면 정말 대단한 거고 그때 아마 포스 감독에 대한 평가가 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두 경기 다 지더라도 경기력만 제가 볼 때 평가 좋다면 저는 계속 생방송 볼 예정이지만 또 원래 기레 영국이나 한국이나 다 기레기들이 판치기 때문에 또 싹 바뀔 수 있죠 여론이. 그럴 거 상관없이 저는 경기가 이기든 지든 저는 경기력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볼 예정이에요. 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한 평가는 차기 두 경기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기 탁 해서 응? 엄청나게 도로를 쫙 만들면 앞에 아메리카 그럼 좋지 않겠나는데 여기가 엄청난 밀림 지대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도로가 뚫리기가 너무 난코스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류가 왜 저기 이게 남북 간의 현격한 격차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 이 주변의 사막지대고 또 이 중미 멕시코에서 이쪽 지역이 대부분 산악 지역이고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북미와 남미 간의 교류가 힘들었다. 이런 점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인드라 상상가치론 관점에서 연결, 소통, 유통을 중시한다는 관점에서 저쪽 파나마하고 콜롬비아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뭔가 연결되는 저 연결이 제대로 될 때 뭔가 인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으로 계속 들어오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 그런 지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저렇게 남미의 사람들과 미국 국경이 열려 있다면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닙니까? 지금처럼 장벽을 만들고 막 이런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그런 또 장벽 만들기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이민을 받아들이자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인드라가. 그러나 그런 좌우의 파시즘에 경계해야 됩니다. 나은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일로요님 어서 오세요.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아이브 팬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특정한 아이돌 팬은 아닌데 아이브 이 장원영 하고 이 안유진 그 친구 그 비율이 좋네요. 몸매 그러니까 각선미 뭐 이런 게 좋네요. 물론 이런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장동건이 그런 고민이 있어요. 얼굴이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아무리 연기를 좀 하려고 해도 넌 원래 잘생겨서 덕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한참 오징어 게임으로 지금 세계적 스타가 된 이정재도 처음에는 대사만이 하지 못했던 친구인데 연기력이 많이 늘어났는데 한동안은 이정재가 잘생겨가지고 또 연기력을 인정하지 못 받은 장동건이나 이정재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아이브의 이 두 친구도 너무나 비주얼이 좋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뭔가 재능이 있으면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내가 볼 때 신이 내린 비주얼이네요. 아이돌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런 몸매 유지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약을 먹든 뭐 하든 비주얼이 진짜 끝내주네. 미국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된 여돌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좋아하는 여돌하고 한국이 좋아하는 여돌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재밌게 보셔야지 다르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300안 B가 또 일본에 가서 격세지감이네요. 격세지감. 인드라 나이 때는 저 누구야 그 표절 가수 서태지가 그 좋아했던 걔가 그 엑스제팬 요시키인가 막
그런 인기와 비교될 수 있겠네요. 요시키인가 그게 뭐지? 네. 서태지 표절 가수 서태지가 좋아했던 애.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떡에서 수준이 높았고, 우리 또 돌직구 조은정 아나운서 화려한 패션에서 가을을 느끼고, 싱킹 애틀랜틱 카운스는 나토 핵심 싱크탱크이고요. 목소리가 아주 좋네요. 그 다음에 이분은 체스킹 말로리 4세. 뭔가 기적적인 냄새인데, 어쨌든 저번에 소개했고, 랜드 연구소는 미국 자유우파 군전략 핵심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랜드 연구소 상황을 보면은 오바마파 이든영 오바마 연합이 랜드 연구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랜드 연구소에서 상당히 고위급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인드라가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 구변론에서 독특한 관점, 이 반쪽 정원과 좌우 파쇼 만남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조금 더 하면, 북한 탄약 러시아 위성 기술 교환, 첫 번째, 이런 일각에서는 정치 쇼로 보면서 등가가 되지 않는다, 러시아가 손해본다, 탄약과 위성이 어떻게 등가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쇼다, 서울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음모론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국기본이 서울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파쇼 푸딩이 자유파쇼 반쪽 정원에게 공짜로 무엇을 주건 말건 상관없이, 정치쇼에 상관없이 한국과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도 없고요, 명분도 없습니다. 그건 핵무기하고 같아요. 이걸 자꾸 한반도 관점에서 저희 파시스트들이 자꾸 시각을 가두는데, 그게 바로 러시아나 반쪽정은 맹꽁 시파르가 원하는 냉전 구도라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글로벌 수준이에요. 그걸 대한민국 관점, 한반도 관점, 이렇게 자꾸 시각을 가두는 게 좌우의 파시스트의 관점이에요. 무슨 우유 파쇼 푸딩이 서울에 아무리 그 탱크가 우수하더라도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이런 쇼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푸딩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외교적으로 고립되니까 저번에 그 아프리카 애들 데려놓고 정상회의 했던 것처럼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반쪽 정원은 데려다 놓고 쇼를 한 건 맞아요. 정치쇼. 근데 그 목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뭐 이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신들에게 뭐 이렇게 베풀면 우리는 그 이상 보답한다, 뭐 이런 외교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거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건 없어요. 우유파쇼 푸딩이 다른 나라에서 이런 떡밥에 넘어가길 바라는 거죠. 문제는 러시아 이번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제 무기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국유본이 인드라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지만 국변이 원하고 있어요. 북중러가 이렇게 뭔가 함께 뭐 하는 모양새. 인드라가 대항해 시대, 대항공 시대에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막 무슨 독일의 산비 정책이니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 이런 거. 예, 그런 비슷한 모양새가 나오는 걸 원해요, 저 국기본이. 그래서 간을 보고 있는 거야. 전 세계 국가들에게. 너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막 이렇게 응? 터키처럼 저런 너 북측면에 편 들래? 뭐 이런 식으로 떡밥을 지금 계속 날리고 있는 거예요. 예? 간을 보고 있어 국기본이. 예. 거기에 넘어가면 인드라가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충고할게요. 이 떡밥에 넘어가면 니네들 인생 끝나고 그 나라 그 지도자를 뽑은 당신들 시민들은요 노수자 됩니다. 그 떡밥에 9번 떡밥에 넘어가면 당신들 인생이 골로 가는 거예요. 그 테스트하고 있어 지금 국일본이. 저 떡밥에 누가 넘어가나. 지명이 넘어갔잖아. 골로 간다니까. 지명이 아웃된다니까. 그래서 인드라가 지명이를 지금 아웃될까봐 응? 지명이 단식도 지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지지하잖아. 지명이는 아주 제가 안 까잖아요. 지간에서 지명이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핵무기에 대해서 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죠. 뭐 전술핵 뭐 한반도 재배치거든요. 득보다 실이 크다. 소탐대 시대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핵무기 배치되면요 분단 상황에서 나라가 망해요. 인드라 북핵 3원칙이 있잖아. 그건 통일한국대 얘기지. 분단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핵무기 재배치 나라가 망하는 일이에요. 저희 파시스트들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에 당신들이 여러분께서 그 혹가면 그건 여러분들이 광우병 그다음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뻥 가는 거야. 뻥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핵무기 배치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핵 잠수하면 끝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원자력 발전만 열심히 하면 돼요. 친환경 원자력 발전만 열심히 하면 되지 핵무기 필요 없어요. 아셨죠? 원칙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떡밥을 막 이렇게 국외본이 이러한 걸 통해서 싹 하는 거야.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야. 이런 자위 파시스트들이 이런 거에 되는데 이미 성렬형이 모범 답안을 제시했고 그거면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뭐야? 예.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보고요. 바다사오님 어서오세요. 자, 인드라 수면 중 단식 58년째 우크라이나 Q&A CFR VOA 세계은행 성렬형 세운형 원희룡 김태우 김기선 안보 외교 정치 인드라가 수면 중 단식 58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면 중 단식하기 때문에. 예, 수면 중에도 물과 음식을 먹고 싶은데 못 먹잖아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쥐명이를 이해합니다. 얼마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 방송도 이렇게 걱정할 정도예요. 일본 방송 마음이 제 마음이죠. 예.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 문제로 이제 단식했잖아요. 그래서 자이파시 반정미당 쥐명 단식을 일본 언론에서도 지지하고 있네요. 제 마음하고 같네요. 이제 쥐명이 단식의 지지 효과는 없다. 홍영님. 단식 15일 차인데 정당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지지층 결집 효과도 없다. 반정미당은 26%로 추락하고 견제력이 올랐다. 총선에서 중요한 게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그 여론조사가 틀렸던 경우가 김대중 경우하고 박근혜 대통령 경우인데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다르게 나왔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상극위원회 결정으로 인해서 그게 좀 변화됐던 것이고 김대중 때는 그 당시에도 국제 여론이 국기본이 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국내 요인 때문에 그것이 진 것이 아니라 국제 요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국내 뉴스 안 보잖아요. 성렬형 지지를 왜 올랐나? 국제 요인 때문에 국제적 국내 요인이 아닙니다. 국제적 요인이 성렬형과 국힘당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여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음모란 개구리에 있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제 요인이 중요하다. 이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음모란 개구리는 누구죠? 단지 쥐명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정미당 애들 사이에서 쥐명이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쥐명이야말로 국제 반정미당 좌파쇼 매국노 수고통 부패무능 집단에서 가장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사람이 쥐명이에요. 데케트딱 정수기고 저 데케트딱 몇 달들 통해서 데케트딱 몇 달과 쥐명이 투쟁을 지지한다. 어지간해서 쥐명이 안 가잖아요. 좌파쇼 무능부패 수구 꼴통 매국노 반정미당에서 국제 정세에 가장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쥐명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쥐명이보다 나은 인물이 반정미당에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럼 반정미당에 인물이 없네. 인물이 없잖아요. 쥐명이가 제일 인물이야.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요. 쥐명이 왜 대안이 없어?
예? 이 방송 시청하시는 예? 쑥고통 반쪽미당 애들한테 인드라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명이 왜 대안이 없어? 차기 대선에는 지명이가 나와야 돼요. 감옥에서 대선 출마해야 된다니까. 인드라 말은 좀 예? 답답해 죽겠네. 감옥에 가도 인물은 지명이밖에 없어. 누가 있어 너? 어? 반쪽미당에 예? 인물이 없어요. 인드라 입장에서는 문전비보다 지명이가 조금 더 애가 똑똑해요. 문전비에 무슨 예? 쓰레기 아냐. 문전비보다 똑똑해 지명이가. 어? 인들한테 좀 고통소리 듣지만 예? 용옥이가 또라이가 하늘이 내린 인물이래잖아. 지명이. 여러분 지명이 지지하세요. 지명이까지 마. 어? 차기 대선까지 가주셔야 될 인물이에요. 지명이. 건강 보존하시고요. 예. 배 걱정 안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휴식하면 하루아침에 다 나. 예. 남들이 막 꾀병이다 막 이렇게 욕해도 꿋꿋하게 버티세요. 어? 그걸 어떻게 알아? 본인이 아니면 꾀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너한테 꾀병이라고 생각 안 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 그쵸? 예. 몸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수면족 단식하면요. 예. 건강해요. 예. 수면 중에 물하고 음식을 들어가면 오히려 건강에 해치죠. 그런 면에서 적절한 물 공급과 음식 공급을 해줘야 되지만 수면 중에는 물과 음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처럼 지명이 단식은 굉장히 예, 합리적이고 예, 건강하게 100년 동안은 단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이면 예, 출퇴근 단식이면 그 출퇴근 단식 좋아합니다. 예, 제대로 단식하면 일주일도 못 버텨요 원래. 예, 제대로 단식하면 한 일주일 가면요 예, 큰일 납니다. 예, 보름에 출퇴근 단식이면 예, 100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지명이 단식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세훈이 형이 영원한 정신형 서울시장 레전드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서울시민 입장에서 세훈이 형이 정신형이 되는데 너무 인기가 좋네요. 그래서 세훈이 형 그 다음에 원희룡 이거 우크라이나가 자원이 그러니까 무슨 뭐 인드라가 이미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강국이 될 수 있나 EU 가입 뭐 여러가지 뭐 인프라 건설 뭐 여러가지 다 얘기했고 중요한 건 그때 얘기 안 했던 거 우크라이나의 자원이 넘칩니다. 또 최근에는 또 러시아 폭격 때문에 우연찮게 우크라이나에서도 석유가 발견됐어요. 석유가스 이렇게 자원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만 끝나면요 우크라이나 선진국 된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계속 연달아 들리고 있고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리포팅. 그 다음에 텔레그래프가 또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는 데죠.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전황을 소개하듯이 항상 우크라이나 최전방에서 항상 앞장서서 보도하는 누구처럼 그냥 기레기들처럼 후방에서 이렇게 어설픈 방송 BBC처럼 요즘 BBC가 거의 그 가짜뉴스 음모론 포퓰리즘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뭐 HSBC 후원받았나 BC가 뭐 거의 가짜뉴스의 선두주자가 BBC 아닙니까? 근데 이제 텔레그래프는 입장이 다르죠. 최전방에서 제대로 된 팩트를 보도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입장입니다. 누군가 BBC를 인용하면 저는 웃습니다. 좀 우습게 생각해요. 누가 BBC 인용하면. 축구든 뭐든 BBC를 인용하면 우습게 생각해 인들아. 제가 아직 뭐였어요. 수준이 낮구나 생각합니다. 무식하구나. 쇠뇌됐구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처한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를 한 거죠. 우크라이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인드라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개발도상국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정말 선진국이 되느냐 후진국으로 남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말 잘 해내야 된다 라는 거죠.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의 최모범국이 된다. 북유럽에 부럽지 않은 국가가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말로 사심 없이 해내야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신, 자유자족 정신을 떠올릴 듯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다음 굿타임 배드타임에서 어떤 이란과 러시아 관계 무슨 그레이트 게임, 근데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개념 1830년부터 시작했지만 영국 정보부가 제대로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이에요. 저 때는 그냥 군사적인 어떤 의미고, 오늘날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얘기되는 그 모든 것은 상당 부분이 허구입니다. 그레이트 게임 자체를 저는 19세기에 그레이트 게임은 없었다. 마치 러시아가 부동항을 원해서 뭔가 했다.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거짓이듯이 당대 구원의 장난이야. 러시아가 부동항을 원하지 않았고 러시아와 영국의 대결 그딴 건 없다. 오히려 있었다면은 영국 구원 귀족과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결이었지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은 없었다. 이게 인드라 구변론 입장이기 때문에 19세기에 그레이트 게임은 없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때는 있었죠.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파리 로스차일드가 일으킨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그레이트 게임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부티에 왜 이렇게 막 그냥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막 전 세계 모든 주요 국가들이 다 여기 있나? 그 맞은편에 뭐가 있죠? 예멘이 있어요. 무슨 뭐 아프리카 그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때 저 이집트 통해서 시나이 반도를 안 갔어요. 요 홍해 쪽으로 갔다 이거야. 여기 지부티 통해서 예멘 통로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빙하기 시대라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육지로 연결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역지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매우 가까웠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가까운데. 그리고 여기가 바로 수에즈 운하. 그럼 요 지부티와 예멘의 문제는 어떤 문제다? 여기에는 사우디나 미국의 책임이 없다? 영국 국은 귀족과 로스차일드 가문 책임이니까 여기에 문제는 러시아와 영국의 책임이에요. 영국과 러시아가 해결돼야 될 유산이에요. 식민지 유산입니다. 이것은 영국과 러시아의 책임이에요. 마치 예멘 문제도 영국과 러시아의 책임이듯이 영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사우디의 책임은 없다. 여기에 영국 국영 기적과 SSBC 저한테 반론 주세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부 국영 귀족들에게 우이파쇼 푸딩에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시한 일부 국영 귀족들에게 경고를 때리는 겁니다. 당신들이 만악의 근원이야. 당신들이 반미 파시즘, 반일 파시즘 그러면서 책임 회피하면서 영국 시민들을 좌절시키면서 유럽 시민들을 좌절시키면서 당신들의 이득만을 취하는 당신들이 파시스트들의 원흉이야. 푸딩보다 더 나쁜 놈들이지. 좌익 괴파쇼 반쪽 정원보다 좌익 파쇼 맹꽁이 시파르보다 우익 파쇼 푸딩보다 더 나쁜 놈이 당신이야. 누구겠어? 진짜 악마들이지. 니네들이야말로. 독일 공영방송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요게 딱 깔끔하게 정리했네. 프랑스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무려 14개국을 손쉽게 꿀꺽한 이유, 능력 없으면 프랑스 물러나면 됩니다. 왜 능력도 없는데 여기서 자꾸 여기 부르키나파소의 박정희 대통령, 쌍카라 대통령이 왜 암살당했어요? 새마을운동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니네들 탓이지. 프랑스의 배후에 있는 피치사 그 개 CEO 같은 악마, 인들한 피치사 CEO도 그런 악마 족속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0년 전에 아편 팔아먹던 놈들,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서방세 영국과 캐나다와 미국의 마약성 약물을 양산시키는 놈들, 니네들이지. 그치? 전세계 인류를 좀비로 만들려고 니놈들이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런 애들, 독일에 이런 좌익 파쇼, 얘는 좌익 파쇼예요. 독일에 좌익 파쇼가 있거든요. 우익 파쇼도 문제지만 이 여자애가 좌익 파쇼예요. 파쇼자, 파쇼짓하자. 녹색당은 좌익 파쇼당은 아니에요. 녹색당은 자체는. 녹색당은 변화돼야 돼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근데 이 지금 독일에서도 우려가 되는 게 얘 같은 여자애 같은 얘 같은 좌익 파쇼, 또 우익 파쇼가 있어요. 둘이 문제인 겁니다. 저는 독일의 저력을 믿어요. 이런 독일이 좌익 파쇼를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현 독일 자유좌파 정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에서 이제 이렇게 중국의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위성 감시를 하고 있다. 쿠바가 그래도 연명하는 거죠. 이런 걸로 돈 받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쿠바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거 북한이 이렇게 빠져나갈 통로가 없다. 우리 김기선 누님.
그다음에 북한에서 중거 선백을 또 구입했나면 여기서 구한말대 병신 고종대원군 등이 일본 중급에 그것도 일본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거 스코틀랜드에서 자금과 기술을 또 영국에서 만든 거를 일본이 수입한 거를 써먹고 난 다음에 중고를 병신 고종대원군에게 수꼬통에게 팔았죠. 그걸 떠올리게 만드네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반쪽정은 베르파시오 반쪽정이나 고종대원군이나 매국노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를 이해하는 법 큐언니가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베트남만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대부분 그래요. 이거는 잘 2030 세대에 맞춰서 큐언니가 잘 맞춤 강좌를 해주셨어요. 지지하고요. 다만 이런 게 왜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도드라지나 일반적인 것은 이렇고, 두 번째는 이 개발 독자 국가들에게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인데 한마디로 해서 이 중산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 상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조차도 반성해요.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인드라도 국유원에 의존하는 바가 있었잖아. 자기가 더 열심히 주식 공부하고 코인 공부하고 투자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뭔가 기대 심리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국유원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공짜로 뭔가 주지 않을까. 그거는 자조정신과 이배되는, 자유자조정신과 이배되는 거지근성이야. 거지근성. 거지근성. 거지근성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자유자조정신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기대한다? 결코 오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부자가 공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손흥민이나 무슨 히사리송 같은 사람이 있으면 쟤 하나 이렇게 친지들이 다 그런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손흥민 뜯어먹을까? 히사리송 뜯어먹을까? 그 생각은 여러분도 아시잖아. 주변에 지인이 그렇게 좀 잘 나가면 그냥 박수 보내고 말면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쟤를 뜯어먹을까? 신인척이 더 지독한 놈들이 많죠. 어떻게 하면 쟤를 막 뜯어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정신으로 살면 좋은 꼴 못 봅니다. 여러분이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잘하시면 된다고. 거지근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조정신과 반대되는 게 거지정신이에요. 인들어도 반성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려면 남 탓하지 말아야 되고, 자유자조정신, 법치주의,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면 세계관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개인적이나 국가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 정부가 자유좌파 정부로 방향을 가고 있다. 저번에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분께서 베트남 관료가 부패하다 이런 얘기 이렇게 일화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어느 나라도 다 있죠. 스웨덴부터 미국까지 다 있습니다. 부패의 정도가 점점 개선돼야 되는데 그 방향이 중요하다. 한국은 점점점 더 부패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인드라가 말할 수 있고요. 베트남도 인드라가 보니까
많이 나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쭈꽁이라는 거죠. 역행하고 있다고요. 이전보다 더 부패가 심해지고 있다. 북한처럼 돼가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중국의 사회 문화, 정치가 개선돼야 되는데 쭈꽁의 사회 문화, 정치가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좌익파쇼 부패 무능 수고통 매국노 정권이었던 문존비 파쇼 정권에서 더 대한민국이 거꾸로 갔어요. 더 부패하고 비정상 국가가 됐어요. 그것은 세계가 원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통계를 이미 인드라 지적한 바 있죠. 이 통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보다 전세 사기는 치면은 그 전세 사기 당한 분들만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 전세 사기범보다 더 나쁜 놈들이 바로 통계 사기범이에요.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모든 통계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국가 신인도의 문제예요. 쭈꽁 통계 지표 아무도 안 믿잖아요. 중재로 다스려야 됩니다. 명수가 이번 주까지지 않아? 아니 다음 주까지인가? 임기가 끝나죠. 인드라 분명히겠습니다. 소송 준비하라. 감옥 갈 준비하라. 봐주면 안 돼요, 여러분. CFR, 좀 긍정적입니다. 베트남이 자유 좌파로 가고 있다.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물 문제, 인드라가 강조했죠. 이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뭐 1대1로에 대해서 CFR에서 또 얘기했는데, 요거는 무슨 유럽, 중동, 미국이 만드는 항구 연결하는 해저선, 통신성,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설치는 당장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것이고요. 중요한 건 여기 핵심 사항이 CFR에서 강조했듯이 세계은행 개혁과 관련됩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죠? 세계은행에서 대출을 더 늘려야죠. 세계은행이 대출을 더 여건을 확대시키려면 세계은행 개혁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IMF 개혁은 언제 됩니까? IMF에서 유럽계 인사가 아니라 신현성과 같은 한국계 인사가 IMF 수장이 되는 거예요. 세계은행에서는 중국계 인사가 세계은행 총재가 되고, IMF에서는 신현성과 같은 인물이 IMF 총재가 되는 겁니다. 그 IMF 개혁과 세계은행 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겠죠. 세계은행만 개혁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IMF도 개혁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렬형 인천 상륙 작전을 또 이렇게 한 것은 성렬형이 처음이다. 성렬형이 참 이것저것 다 하네요. 이건 김태우. 김갑진 UFO 한국조사분석센터 멕시코 외계인 나사 옐리뇨 유럽 미국 우박폭풍을 떠다니는 섬 라퓨타 GTP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자, 누군가는 몸매를 보지만 누군가는 떨어질 때 회전을 본다. 그 회전을 보는, 스핀을 보는 게 이
김갑진. 김갑진 이분이 설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교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연구를 잘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김갑진 이분은 하여간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강의를 참 잘하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자석 원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어려움을 좀 이렇게 여태까지 그 현대물리학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은 이 김갑진 강의를 좀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대물리학과 관련돼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은 이 브라이언 그린이죠. 이분이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강연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스펜 그 페스티벌에서 또 얘기할 때 이분이 참 평행우주나 여러 가지 현대물리학을 참 유쾌하게 잘 설명하시는 분이죠. 동영상도 있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에피파니가 또 우주는 무한히 중첩되어 있다. 뭐 이렇게 흔히 보는 설명이 있죠. 우리의 어떤 세포 구조와 우주의 구조가 놀랄 만큼 닮아 있더라. 그냥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게 많다. 이러한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확대한다면 물리적으로 우주 안에는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고 우주가 계속 무한히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주를 둘러싼 우주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근데 요즘에 그 촉근 이론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이런 것들 설명하고 있고, 인드라가 그 프리메슨 조직이라고 얘기했던 신지학에서 얘기하는 26차원 뭐 그런 얘기도 이것과 일맥상통한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주는 중첩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우주먼지 전자타임즈, 천문학자로서 상당히 퀄리티를 유지하는 조회수도 꽤 나오는 재밌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가 신뢰하는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에서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UFO를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최고의 UFO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다가 UFO로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이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에 자료를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UFO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인드라 입장입니다. 나사의 평가, 나사의 요번에 나사에서 독립적인 보고서가 나왔죠.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제 입장은 명확해요. 저는 현재 이 현 우주에서 고등생물은 인간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데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은 만일 있다면 그 외계인은 아마도 미래에서 온 타임머신을 타고 온 우리 인류의 후손일 가능성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UFO 존재를 저는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UFO가 그 현상 자체는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UFO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드라 아까 얘기했던 그가 이거 냉전 시대 때 했던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게 냉전 시대 이후에 나타났던 외계 이런 미확인 물체 UFO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드라는 이건 단지 현재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착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있어요. 근데 그게 외계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타임머신 타고 온 사람들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거 조작이에요. 얘들아 분명히 아주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잖아. 그 초전도체 LK99도 딱 보고 있더라고. 이거 조작이야. 이거 그냥 아니야. 깔끔하게 정리했잖아. 한번 딱 보고 뉴스 보면 딱 그냥 나와요.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이거 가짜 뉴스예요. 이거. 저 LK99나 저 예? 후쿠시마 오염수나 광우병이나 딱 보면 예, 가짜 뉴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매개는 아니에요. 예, 그냥 동물뼈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거 공개한 자가 이미 사기친 놈이야. 예, 문좀비 같은 애야.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지금 그 UF 저 나사에서 발표할 때나 멕시코에서 발표할 때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뭔가 효과를 노린 게 있긴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뭔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에요. 이해는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외계에는 없어요. 저 이러기 그게 조작이에요. 이거 믿어서는 안 됩니다. 멕시코 UFO 청문회 외계인의 진실. 이 친구가 잘 얘기했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저도 요 미이라 손가락 발가락이 3개인 요 미이라는 가짜라고 보기 힘들어요. 제가 봐도 요거는 미스테리예요. 요건 좀 생각해 봐야 돼. 하지만 저 아까 그 개하고는 달라요. 얘는 전 요거는 팩트라고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 자체가 조작은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외계인, 저거는 멕시코에서 나온 건 저건 조작이에요. 100%. 그 다음에 이제 우주면전자 하면서 우아무아에다 신박한 어떤 가설을 제시해줬어요. 이건 보세요. 이거는 우아무아는 그 천문학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죠. 거대 우주선이 아닐까. 근데 이게 우주 표지판이다. 굉장히 신박한 흥미로운 건이에요. 만약에 이게 우주 표지판이라면 제 가설로 보면은 저게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라 미래에 인류 후손이 만든 타임머신 타고 온 애가 실수로 만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2023년은 예고편일 수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엘니뇨가 시작됐지만 엘니뇨가 내년엔 더 극성 맞을 것이다. 올해가 가장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지만 내년엔 더 뜨거울 것이다. 내년이 선거도 있고 올해보다 더 극심한 기후 변화를 겪을 수가 있다. G20도 브라질에서 하죠. 브라질 하면 아마존이잖아요. 여러가지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세계적인 대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극심한 홍수와 자연재해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가 예고편으로 느껴질 정도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서 세계 곳곳이 엄청난 자연재해가 겪다 보면 사회질페럼처럼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세계은행이나 IMF나 이런 데서 돈을 풀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양적 완화. 춘공, 좀 산시성,
이건 태풍 때문이 아니라 지금 가을 장마 쭈공에서 날아온 그러면서 상류 지역인 황하 상류 지역인 산시성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 다음 리비아 홍수. 그리고 이제 리비아에만 닥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그리스부터 시작한 게 리비아, 그리고 이태리,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지금 다 고통을 받고 있다. 홍수가 나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서 보다 많은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위기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된다. 뉴욕에서 신기한 무시기가 떴죠. 나사에서 지금 이런 달 3D 프린터로 하는 이런 어떤 하고 있죠. 3D 만드는 게 지금까지 이제 플라스틱만 하는데 저게 달기지나 화상기지가 제대로 되려면 플라스틱만 아니라 금속 재질이나 그 외 여타 재질도 3D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공상과학 SF 소설에서 보듯이 저러한 기지 건설에 필요한 공기와 물과 에너지원, 그 다음에 이런 동력, 저런 어떤 제조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과학기술이 저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떠다니는 섬 라퓨타, 그건 일본이나 그 다음에 유엔에서 지금 부산 앞바다에 또 지원하고 있죠. 떠다니는 섬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런 해수면이 높아지는데도 끄떡 쓰려면 간단한 이치죠.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을 기지를 만들면 어떠한 쓰나미에도 버틸 수가 있겠죠. 심지어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방면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만 도시, 100만 인공도시, 1000만 인공도시,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직 뭐 계획만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를 만들면 그 안에서는 지진이나 또 쓰나미, 뭐 태풍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메가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 중인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이 잘 되면 이제 영화에서 보듯이 공중에도 그런 도시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이 되려면 7G까지 가야 돼요. 6G만으로도 해상통신이 된다고 하지만 인드라 강조했듯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기 때문에 7G 정도가 돼야지 해상통신 이런 어떤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이 된다. 7G까지 가려면 앞으로 아무리 못 잡아도 30년 이상은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븐지가 중요하다. 지금 뭐 저 화웨이가 5G 만들었다고 자랑하죠. 5G는 이미 끝난 얘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이건 또 재밌어요. 2050년대까지 인류의 농업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잘해줬어요. 이런 장점과 단점,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를 같이 보여준다는데 이 다큐멘터리에 의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분 쉬었다가 마지막 방송 하겠습니다.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국제청산 귀금, 미국 세계 최대 리튬 광산 발견, 스웨덴 히트류. 이 친구 자두도 연출인 줄 알았는데 실화네요. 평범한 20대 직장이었다가 아버지가 암에 걸려 코인 전업주사자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나섰네요. 예,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 아이분데 이 친구 키는 작대요. 160. 근데 완전히 뭐 한편에 무슨 드라마를 찍었어요. 저는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저는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올해 최근에 약간 투자를 손해봐서 지금 한 40만 원 손실이에요. 올해. 올 초 4월 달까지는 수익이 좋아서 한 꽤 재미를 봤는데 다 까먹었어요. 네. 어쨌든 저는 제가 증시하는 건 비트코인 차트에서 증시하는 것은 51선과 201선. 그래서 오늘 뭐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지금 51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51선을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코인 선물 시세를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 후순위니까 그거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정을 보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들이 다 얘기하고, 인드라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들 생각해요. 뭔가 그 빅쇼치 한 방이 좀 이렇게 폭락이 와줘야 더 큰 상승이 온다. 그 폭락이 한 번쯤 마지막 폭락 그걸 다 기다리고 있다. 인더라도 이번이 마지막 폭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언제 오느냐? 그래서 추석 전에 오느냐, 추석 때 오느냐 이 차일 뿐이지 한 번은 온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올랐으니까 저는 이게 한 29K까지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29K까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9K가 추석 때까지 지금 시나리오는 그래요. 29K까지는 쭉 가다가 추석 때 꼬꾸라지는, 아니면 뭐 수요쯤에 연준 발표 때문에 꼬꾸라지든 하여간 29K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은 어떻게 보느냐? 저는 25K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K와 25K 사이에 아무거나 잡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25K 때 업비트 시세로 3,400만원대 한 1,000만원어치 잡았었는데 인터넷가 쫄보여가지고 만원 남기고 팔았어. 아니야, 그때는 2만원 남기고 팔았구나. 그랬더니 인드라 팔자마자 5% 올라갔더라고요. 역시 인드라 팔아야지 올라가요. 저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부족해서, 공부가 부족해서 하는 거죠. 이거 내돈 내산 귀금.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이렇게 삼성전자와 LG와 다이슨 진공청소기를 일일이 다 비교하시네요. 저희 집에는 있는 게 다이슨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어쨌든 이 분야에선 뛰어나신 분 같아요. 기공, 내돈내산,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소비자 정신에 투철한 분, 품질 평가하는 거, 이러한 분들이 애국심으로 물건 사는 것이 아니라 품질로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더 뛰어날 겁니다. 오토기어님도 품질로 평가하지 애국으로 평가하지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 옵저버, 그 다음에 리튬, 최대 리튬 점토층이 발견됐죠, 미국에서. 뭐 90% 히토리로 장악하고 있다 해서 뭐 큰소리 쳤는데 중국 입장이 낮춰졌네요. 또 스웨덴에서도 여기 히토리 대규모 광산이 발견됐습니다. 이 노르웨이는 석유로, 가스로, 덴마크도 가스죠.
이제 스웨덴은 또 히토리로 대박났네요. 근데 핀란드도 하나 하면 끝장나겠네. 우크라이나에도 자원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오블로그에서 얼굴 까고 이렇게 지금 쭈꽁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쭈꽁 경제 통계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지만, 인드라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쭈꽁이든 러시아든 월별 통계에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다들 월별 통계 쭈꽁을 제외하고서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근거를 그러니까 통계를 낸다고 하지만, 그 시장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월별 통계는 얼마든지 유동적이고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게 인드라 입장이죠. 그래서 분기별 통계도 그렇게 신뢰하진 않지만, 인드라 그나마 인정하는 게 분기별 통계다. 더보다 신뢰하는 건 반기별 통계부터, 연도별 통계나 반기별 통계가 훨씬 더 정확하다. 거시경제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거시경제의 지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반기 보고서하고 연도별 보고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필립스 유럽 최고의 전자제 회사죠. 네덜란드 회사고,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반개 기업이었고, 칼 막스의 지인, 당대 유럽 최고의 재벌 가문이었던 막스 가문의 인척이 필립스죠. 그래서 이 필립스가 어떻게 망했나를 우리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삼성전자 왜 망했나? 필립스가 왜 망할 수밖에 없어? 인건비가 비싸서? 인건비가 비싼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인건비가 비싼 기업은 항상 망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필립스는 일본 전자기업처럼 혁신을 계속했어요. 수많은 실험을 거듭했고, 그 중에는 오늘날에도 뛰어난 선도적인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TSMC 대만 업체를 또 연결했고, 한국의 LG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게 필립스입니다. 근데 그런 필립스가 왜 망했습니까? 인드라가 좋아하는 필립스 면도기, 인드라가 지금 사용 중인 게 필립스 면도기거든요. 이 면도기만 남기고 왜 망했나? 한마디로 간단하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자제품은 1등과 2등의 격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령 DDR5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앞서니까 당장 DDR5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거든요. 하이닉스는 고가의 DDR5를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DDR5를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일본 전자제품이 왜 망했습니까? 일본 전자회사 소니가 왜 망했습니까? 그러한 혁신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필립스도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한순간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삼성전자도 맛이 갈 수 있다. 현기차도 맛이 갈 수 있다. 오늘날까지 다행스럽게 삼성전자나 현기차는 방향성을 잘 잡은 겁니다. 방산업체 하나도 마찬가지이고요. LG가 약간 방향성을 잃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 방향성은 뭐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제 흐름에 국유본의 요구를,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 전자업체가 몰락한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손해 보더라도 대상인이라면, 대사업가라면, 예?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죠? 삼성전자의 최적임 CEO는 현재 이재용이다. 제드래곤이다. 다른 사람이 맡으면 삼성전자 망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시가모는 이재용, 제드래곤이 마지막이에요. 예. 제드래곤 아들은 그런 제목이 못 돼요. 제드래곤이 선언했어. 이시가문 삼성전자 CEO는 이시가문이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예, 자기를 끝으로 그냥 CEO 자리에서 물러날 겁니다. 지금 이 제드래곤의 돈 벌 욕심으로 삼성전자 CEO를 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서 제드래곤이 삼성전자를 꾸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주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이 3위죠. 다 싱가포르도 문제가 있고 일본도 문제가 있고 한국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40년대 브루나이의 석유가 막 가면 브루나이 소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채권, 각국의 채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국채를 중시하면서 보셔라. 궁금하신 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되고요. 국채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폴리나족, 섹시국뽕, 허성현, DW, 문화, 사회의 역사, 종교.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초산모 무통 없이 잘 분만했다고 그러네요. 폴리나족아, 이 대전에 사시는 분입니다.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표정이네요.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뭔가 세상을 이룬 것 같은, 이 세상에 와서 뭔가를 해낸 것 같은, 뭔가 다시 태어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결혼한 거 아니고 우크라이나 여자분하고 한국 남자 결혼이 자주 있나 봐요. 이거는 이제 이 폴리나조의 여자친구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결혼식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한국 분이 미남이네요.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친구들이 딱 보면 연령을 보면 딱 한국으로 치면 딱 보니까 중2병 걸린 애들이거든요. 한국보다 10년 젊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막 초등학교 졸업한 중2병 정도의 나이들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K-팝이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요런 지금 이 배경으로 이 팀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이 배경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하르비우. 지금 이 하르비우가 한때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그런 도시고 지금 다 수복했죠. 러시아의 최전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런 김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노래 저번에 소개했죠. 인상 깊었던 노래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이거는 저 바이킹 노래인데 이거를 우크라이나 버전으로 한 거죠. 바이킹 영화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원본이. 이건 미국의 리얼리즘, 아이가 탄생하는, 이거 뭐 좀 이게 미국식이죠. 리얼리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식, 일본식 온천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일본식. 한국식은 우리 언니가 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이분이 인기 있더라고요. 이분이 소다인데 인도네시아에도 팬이 있어요. 이분이 전자음악 꽤 인기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희철리즘이 또 가서
애국심을 발휘했네 이집트 가서. 요즘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한 공격은 나를 향한 공격이다 뭐 이렇게 진지한 얼굴로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한국어 학과가 있는데 그 한국어 학과가 외국어 학과 중에 영어, 일본어, 뭐 유럽어 중에서 한국어 학과가 최고 커트라인이 높대요 이집트에서.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인기가 높냐면 지금 이집트에 들어간 한국 대기업이 이집트 청년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 직업이래요. 한국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꿈이랍니다. 한국 대기업만 들어가면 이집트에서 상류층 생활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 이거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베트남 한국어학과처럼 이집트에서 최고 인기 학과가 한국어 학과다. 대기업 덕분입니다. 한국 재벌 덕분이에요. 한국의 저위 파쇼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한 소식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가 항상 독일 공영방송을 하트 계속 날리니까 또 이렇게 여성혁명, 이란혁명, 이란 문제에 또 인드라가 많이 집중했죠. 그랬더니 독일 공영방송에 또 이렇게 히잡 문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여성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란혁명은 여성들부터. 이건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미국 원주민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오늘날 국기본의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성연, 이 허성연이 또 이 지난번에 어디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 MTV에서 하는 매년 하는 거죠.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머니 게임? 아니 뭐더라? 쇼미더머니. 거기 허성연이 떴죠. 얘가 이상하게 목소리하고 라임이 묘하게 매력이 있어요. 이번에 또 신곡을 내놨네요. 허성연.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섹시 국뽕, K-팝에서 이런 것이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 이런 게 방송 규제를 받았다. 금지된 곡들이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버전 전소미. 요즘 전소미가 좀 섹시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크레용팝이 다시 또 역주행합니까? 다시 또 이렇게 조회수가 좀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또 서울에 이러한 어떤 또 절경이 있네요. 그 뒤에 이제 청와대 개방하고 북한산 개방하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절경을 구경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순다랜드 아세안. 그래서 데니소바, 여러분 데니소바 있지만 여기 데니소바 동굴이 여기 있어요. 네, 순다랜드가 데니소바. 현생인류와 네알른데르탈인 말고 또 데니소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를 거쳐서 티벳으로 가서 이렇게 여기 데니소바로 가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로까지 간 경로, 북유럽까지 간 요 경로가 언어 구조가 오늘날 언어 구조 중에 하나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순다랜드 쪽에 이 폴리네시아인들의 그 문법이 인드라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다양한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모든 어떤 문법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이 순다랜드 쪽, 폴리네시아 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오늘날 어순이 영어하고 같잖아요. 그 어순의 기원이 이 동남아시아에 있어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칼륨, 칼륨의 그 동시성, 칼륨을 인들아 되게 좋아하잖아요. 칼륨의 동시성,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 이러한 것들은 인들아 마자스의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안에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그것이 자기의 드러난 모습도 자기고, 남들한테 숨기고 싶어하는 것도 자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이제 마오 선생님은 낮의 이데올로기와 밤의 이데올로기가 다르다 이렇게 또 잘 재치 있게 설명하신 것도 있고요. 이 낮의 이데올로기와 밤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하면 잘 융합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시네요. 부수장님 뭐 딴지 안 거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전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가쿠토님, 부수장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일로요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는 추석 직전에 방송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 때는 쉬어야죠. 방송도 쉴 예정이고요. 자, 가게도 쉴 수밖에 없고 손님이 없으니까. 자, 추석 전에 원래 추석 탑니다. 가게 추석 전에 돈을 다들 아껴요. 술도 덜 마시고. 저희 가게 매상이 없습니다. 자, 그렇거나 말거나 여러분, 가을입니다. 많이 드시고요. 영양 잘 섭취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